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KBL 최고의 외국인 선수 자미러니에 대한 여러 팀들의 수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공격은 단연 이 지점, 하이포스트에서부터 시작하는 페이스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잽스텝을 놓으면서 시작하는 공격이 너무나 강력한데요. 원투 스텝을 밟고 앞으로 나가면서 던지는 러너와 두 발로 깡총 점프하며 띄우는 플로터, 돌면서 던지는 점프훅이 거의 똑같이 정확하고 드리블로 전진할 때도 민첩한 픽업과 스핀무브로 디깅을 쉽게 벗겨내는데 40분당 턴오버가 1.7개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키핑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자리는 양쪽으로 시야가 확보되면서 백도어까지 볼 수 있는 빅맨이 패스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이고, 이 지점에서 전진 스텝을 일단 놓고 나면 더블팀이 붙어도 그 위로 플로터를 던져 넣는 원희이기 때문에 상대팀들은 대부분 이 자리를 최대한 압박해서 원희를 다른 자리로 보내거나 볼을 잡자마자 둘러싸서 패스를 강제하는 수비를 고르게 됩니다. 원희도 상대팀도 이 자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SK는 스크린을 이용해 원희를 이 자리로 넣으려고 하고, 상대는 이 자리의 원희를 최대한 괴롭히려고 하는데요. 몇몇 팀들의 수비를 짚어보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의 수비가 약하고 라거나의 순발력이 크게 떨어진 KCC는 원희를 이 자리로 못 오게 미리 압박하는 것이 힘듭니다. 윙 한쪽을 원희까지 바짝 당기고 한쪽 코너도 버리면서 원희에게만 3명을 상시 투입하는데요. 라거나의 힘과 최준용의 높이 자체는 원희의 슈팅 밸런스를 깨거나 슛을 방해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원희의 야투율을 크게 떨어뜨렸지만, 문제는 이 자리가 패스에 너무 용이한 지점이고 원희가 이 위치에서의 디깅을 읽는 데는 도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봐도 드리블을 강하게 치면서 디깅하는 선수를 도발하여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죠. 경기 내내 이런 패스들을 수없이 뿌려대며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데, 경기는 3쿼터에 원희가 만들어낸 똑같은 찬스들이 대부분 무산되며 SK가 패하게 됩니다. KCC 수비는 원희의 동선을 막지 못하지만 최대한 패스를 강제하면서 SK 슈터들의 컨디션에 기대는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포스트에서 원희가 뿌리는 패스들과 찬스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SK의 3점 성공률이 높지 않아도 이 수비가 매경기 반복되면 득실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다이렉트로 슛을 쏘기 좋은 패스가 나가는 지점이 이곳이죠. LG는 가운데로 못 오게 하는 수비를 했습니다. 텔러가 원희를 반대 방향으로 가리고 긴 팔로 패스를 견제해서 사이드로 몰았고, 하이포스트로 들어오면 노골적으로 킥볼까지 감행하며 전진을 막았죠. 한쪽 사이드로 최대한 몰아넣은 후 포스트는 주저없이 더블을 가고, 반대쪽 코너 수비가 로포스트로 들어오면서 위크사이드 코너를 비우는 형태인데, 하이포스트에서 내주는 패스에 비하면 거리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슛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점은 하더라도 파생효과 면에서 하이포스트에서의 돌파보다 이쪽 구역에서 포스트업을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텔로가 안쪽에서의 디나이뿐 아니라 3점 라인 밖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해서 드리블 시작점을 최대한 밖으로 밀어냈는데요. 다만 수비도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 내내 이런 압박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원희보다 느린 센터들이나 로슨, 베스처럼 공격 비중이 큰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텔로처럼 전문 수비수가 되어 원희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비적으로만 보면 가장 좋은 구도라고 생각됩니다. DB는 가장 느리면서 힘에서 밀리지 않는 제프 위디가 견제를 주로 한 텔로와 달리 몸싸움으로 원희를 밀어냈는데요. 원희가 위디를 힘과 높이로 상대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스트에서 한 번 정도 실패하고 주로 3점 라인 밖에서
픽앤롤 핸들러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는 국내 선수가 스크린이 걸리는 순간에 튀어나가며 스위치했는데요. 해체하면서 가속을 한번 맞고 위디가 뒤로 내려가는 형태의 수비가 계속됐는데 속도가 한번 죽은 상태에서 높이가 좋은 위디가 있다 보니 하이포스트로 한번 들어왔음에도 더 파고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비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는 SK와 원희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핸들러로서 하이포스트에 진입해 백도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핀 인스크린을 이용해 코너 쪽에 찬스를 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원희가 방법은 찾아낼 거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이런 슛을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위디가 몸싸움하다 뒤로 쳐지는 DB의 수비는 핸들러로 전환한 원희의 미드레인지 진입까지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캐치앤드라이브에 이은 레이업은 예방을 했고 위디가 수비 리바운드를 챙겨가는 효과를 덤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맨투맨에서 파워가 부족한 베스가 원희를 막아야 하는 KT는 베스가 원희를 최대한 강하게 밀고 볼핸들러도 원희 밑으로 내려가는 언더 수비를 했는데요. 특히 할 만한 점은 3-2 지역 방어를 긴 시간 시도했습니다.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좁게 서서 원희가 정면에서 볼을 받아도 첫 드리블을 치기 어렵게 했는데 이 자리는 3-2 존에서 수비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서 있으면 원희가 밖으로 나와서 패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패스를 받고 돌아서도 수비와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페이스업을 시작하기엔 너무 좋지 않은 구역입니다. 견제가 덜한 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패스가 오거나 코너 3점을 통해 존을 공략했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후반 들어서는 스크린을 이용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볼을 받았는데요. 평소와 볼 플로우가 달라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T가 수비에 성공하는 와중에도 맨투맨으로 다시 바꾸는 등 이 수비를 내내 유지하지는 않았고 원희도 경기 내내 고전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 중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왼쪽 코너 3점입니다. 3-2 존을 깨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데 5개 시도에 성공이 없었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내주는 패스에 의한 3점뿐 아니라 3-2 지역 방어를 깨기 위한 코너 3점, 페인트 존의 말뚝박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피닌 스크린 등 코너로 넘기는 패스와 빠른 슈팅이 원희를 둘러싸는 수비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인데 이 코너 3점의 시도 횟수, 성공률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다 보니 상대가 원희의 하이포스트 공격 차단에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경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동선이 막혔을 때도 여러 롤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원희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부진했던 경기 위주로 여러 스킴을 살펴봤음에도 원희가 손을 못 쓰고 락다운되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농구를 잘 알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포스트를 막는 다양한 수비를 상대로 자밀 원희와 SK 벤치는 카운터를 빠르게 잘 찾아내지만 SK 코너가 최근에 좋은 마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